이번에 할 내용은 상속입니다. 상속. 지난 시간에 예고했죠? 상속에 대해서 한다고. 상속은 인헤리턴스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하고 객체지향 언어라면 웬만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에도 상속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상속을 할 때 이렇게 쓰죠. extends 또는 implements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써보면 알겠지만 이 중복을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중복을 많이 줄이는 건 보여드릴 거고, 우선은 상속 대략 어떤 뜻이죠? 그냥 물려받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물려받는 건데 물려받은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자식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죠. 보통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개념이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할 상속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듯이 상위 클래스가 있고 그거를 받는 하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물려주는 클래스, 자식 클래스는 물려받는 클래스죠. 이거를 좀 분리를 좀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서 상속을 얘기할 때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erson 클래스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계 변수로 self 하나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클래스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라고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안에다가 메서드를 만들 건데 메서드 이름은 스터디로 하죠. 스터디로 하고 중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학생이다. 맞나요? 자, 학교 다니는, 말 그대로 진짜 학교 다니는 학생. 그러면 학생은 사람이다. 얘는 맞죠? 사람은 학생이다는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왜냐면 사람에 학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사람 중에는 직장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
대신에 이 학생은 딱 제한적이잖아요. 상속은 이럴 때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하는 게 용어가 있어요. A/B 테스트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A is B 테스트예요. A는 B다 라는 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코드는 그냥 B는 A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부분처럼. 왜냐면 코드로 옮겨 놓으면은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은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코드를 짜는 사람의 상식,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식과는 안 맞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B 테스트를 통과해야 상속이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다. 뭐 부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통과 안 해도 상속을 부여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A is B, A/B 테스트 통과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게 틀렸어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런 형식을 지키세요. 그래서 이런 상속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포함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포함관계냐면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밖에 상위 개념이 하나 있고 이 밑에 하위 개념이 섞여 있고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학생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또 이상하죠? 일단 이거 하나는 딱 지워놓고 이 두 개만 놓고 봅시다. 여기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학생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네, 근데 나중에 사람 객체랑 학생 객체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처럼 이런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학생의 기능을 쓸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학생은 사람의 기능을 쓸 수 있을까요? 자, 좀 더 좁은 범위는 학생이죠. 그러면 학생은 사람에 속하니까 사람의 기능을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학생일 수는 없으니까 학생의 기능을 다 쓸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변수 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스튜던트 객체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학생 한 명 만들었어요. 진.점 하면 쓸 수 있는 기능은 뭘까요?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스튜던트죠?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을 쓸 수 있죠. 스터디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보고 만든 스튜던트 객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공부하다 잘 나오죠. 그런데 학생으로 연결된 진이 하이라는 기능을 쓰려면 안 되죠. 벌써 빨간 줄 나와 있죠. has no attribute high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객체에 하이 같은 게 없어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person까지 도달할 수 없는 거죠. 범위 면에서. 네, 근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인사 정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도 하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줍니다. 얘는 학생이니까 좀 더 공손하게 안녕하세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안에 인사를 할 수 있게 기능을 넣어줘야 진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하이라는 인사하는 기능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코드를 보세요. 자, person 클래스 안에 하이라는 메서드 있고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도 하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기능이 겹쳤죠. 중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중복도 아니고 이 person이 스튜던트를 감쌀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이거 두 개 똑같이 중복되네 이러니까 상속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B 테스트 있잖아요. A/B 테스트. 여기서 사용했던 A/B 테스트. 여기를 통과한 경우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발생한 중복이어야죠. 근데 이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구현되어 있는데 이 중복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객체지향 언어에선. 그래서 이런 객체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는 클래스죠. 이런 객체를 이용해가지고 중복을 제거해 나가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erson의 high랑 student의 high 얘네들 기능이 비슷하면 둘 다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실행했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고 안녕이라고 안 나오는 이유는 상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자 그러면 person의 상속을 받았다. 자,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클래스 이름에다가 소괄호 하나 쓰고 상위 클래스의 이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썼을 때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 구별되시죠? person이 부모예요. 스튜던트가 자식이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표시를 해드리자면 상속 형태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클래스 자식 클래스명 이름이라고 할게요. 가로가 겹치니까 상속을 줄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식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는 하이라는 메서드가 없죠. 그리고서 이제 하이라는 걸 실행하려고 하면 어떤 걸 따라 할까요? 부모 클래스 거 따라 하겠죠. 자식 거 안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얘만의 하이가 없는데 부모 클래스 거 따라 합니다. 안녕 나왔잖아요. 분명히 학생에게 일을 시켰는데 학생은 person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라서 부모 클래스인 person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인 student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속받았으니까. 그래서 속성과 기능을 전부 다 물려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person에는 속성이 없으니까 이렇다 할 변수나 이런 거 없지만 있다면 그것도 물려받게 돼요. 자 그러면 자식 클래스인 스튜던트에서는 이 하이라는 메서드가 없어 보이죠?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식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2개 있는 겁니다. 보이는 거는 하나여도 하이까지 해서 2개가 있다 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하이라는 걸 만들고,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일 뿐이라는 거.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쓴 거예요. 중복 줄이려고 상속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보다는 코드가 깔끔해졌죠? 부모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자식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물려받는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스튜던트는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 상속 형태에 대해서 쓸 때 순서 주의해서 써야 된다. 아시겠죠? 뭐가 부모고 뭐가 자식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진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통해서 하이라는 기능이 요 스튜던트 객체 안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았으니까 가지고 있다는 게 상속의 기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속의 기초 개념이었고요.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됐다. 이거를 좀 간단하게 이 현재 코드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지금 진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진과 연결된 객체가 하나 있죠? 얘는 스튜던트 객체. 스튜던트 객체입니다. 그리고 객체 안에는 리모컨이 하나 있으니까 이런 리모컨으로 진과 연결되어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해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스튜던트는 펄슨의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안에 스터디랑 하이 버튼 2개가 있는 거예요. 요게 하이 버튼, 그리고 요게 스터디. 물론 이제 이 하이라는 게 코드상에는 없죠. 왜냐면 중복 줄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상속 관계를 없앤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상속을 받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로 하이라는 게 없어진 겁니다. 일반 클래스, 그러니까 상속받지 않은 클래스로는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대신에 상속을 받았다. 이때는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코드상에는 생략된 상태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생략되어 있다는 뜻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매일 객체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상속의 경우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어떤 회의실 같은데 모여가지고 여기 책상 하나 딱 있고 여기에 뭐 화이트보드나 뭐 이런 거 있고 아니면 뭐 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팀이 진행하려는 프로젝트 있죠. 거기에다 어떤 걸 넣을지 방금 그린 그림대로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필기해요. 그림 그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림을 좀 많이 그리게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의견 취합하게 될 거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더 나은 방안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펄슨 클래스의 상황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게 펄슨 클래스. 펄슨 클래스죠. 그리고 클래스가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잠깐. 스튜던트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 두 개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펄슨 안에는 hi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hi라는 메서드. 그리고 스튜던트 안에는 study라고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상속을 표시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 person이라는 게 A/B 테스트를 통해서 부모라는 걸 알았고 스튜던트가 자식이고 그러면 이제 person에서 스튜던트 클래스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물려주거나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물려주는 쪽이 부모 쪽인데도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화살표 방향이 자식에서 부모로 향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놓고 상속받았다, 스튜던트가 상속받았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왜 맞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산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교과정에서 빠졌을 수도 있는데 확률과 통계인가 이쪽에서 아닌데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 수학 2였나? 수학 1인가? 거기서 명제 부분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명제. 그래서 역, 이, 대우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논리 문제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거라서 방향이 좀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위로 갈 때도 있고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고서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반대로 본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편의상 이 화살표를 좀 직관적으로 물려주는 쪽에서 물려받는 쪽으로 향하도록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물려받았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코드상으로는省略되어 있을 뿐이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랑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죠? 네, 자식 쪽에 더 많죠. 만약에 부모가 메서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임의의 메서드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도 똑같은 거 물려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식 클래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해서 두 개로 메서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랑 메서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쓸게요. 메서드 개수.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랑 같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거나 많죠. 왜냐면 자식 클래스에 있는 이 스터디가 없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상속 받았으니까 하이는 가지고 있으니까 개수는 같죠. 근데 요 스터디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식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식의 메서드 개수랑 같거나 자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 물려받은 거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자식 입장에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반드시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기능 별도로 추가하는 데 있어서 부모는 뭐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상속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거 주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현실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고 나면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할 그런 건 없죠? 법적인 근거. 법적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뭘 하든 여기서는 그대로 둔다는 거. 그래서 확장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능의 확장. 그러면 하나 더 사람을 한 명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erson을 하나 만들었고, 근데 얘한테 study라는 기능을 실행하게 하려면 no attribute 나옵니다. 왜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자, 이 person 클래스 안에 보세요. 여기 뭐 study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person 안에는 high라는 메서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full.study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런 study라는 기능이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erson도 study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클래스 두 개만 한번 보세요.
스터디 클래스가 스터디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어차피 펄슨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면 펄슨에도 있는 스터디가 스튜던트 안에도 들어오는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기능 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죠? 부모는 자식이 가진 걸 못 쓰는데 자식은 부모 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은 되지만 이 방향은 안 된다. 이 방향은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부모가 스터디를 쓸 수는 없다 라고 하겠습니다. 화살표 이것도 맞다고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부모의 기능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구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폴이 스터디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안되겠죠? 이게 안되는 이유는 펄슨 클래스 펄슨에 스터디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폴이라는 거는 폴과 연결된 객체인 펄슨 객체는 펄슨 클래스, 펄슨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는데 이 설계도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설계 기능이 없다. 스터디라는 기능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를 할 때도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검증해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반드시 필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그냥 상속 안 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상속을 안 받는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A/B 테스트를 통과했고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펄슨이라는 클래스 안에 하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때는 상속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주는 것도 다른 코드랑 마찬가지로 사람이 일일이 다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도 다른 언어랑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알려준 대로, 그러니까 개발자가 코드 짠 대로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논리상으로 상속관계가 전도된 상태죠. 이러면 이번에는 하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되는데 폴의 스터디는 되는데 진이 하이를 하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스튜던트의 스터디 기능을 펄슨이 돌려받았으니까. 진은 스튜던트 객체랑 연결되어 있죠. 근데 스튜던트 객체 안에는 하이라는 기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여기까지가 기초에 해당하는 거고, 다시 펄슨 클래스를 가져와서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add person 설명자
init 하나 만들어주고 셀프 넣어준 다음에 셀프 점 person person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person 리스트는 이렇게. 그 다음에 메서드를 하나 더 add person이라는 메서드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append person. 자, 이거 클래스 한번 보세요. 어떤 클래스고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자, 여기서 생성자, 그러니까 addPerson이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었을 당시에 바로 이 init 메서드가 실행되죠. 그 내용은 이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객체 내부에. 그죠? 그런 다음에 addPerson을 실행하면은 밖에서 받아온 이 person을 가지고 init 메서드 실행할 때 생성됐던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밖에서 받아온 person을 append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person 리스트는 그 사람 명단이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받아온 정보가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addPerson이라는 메서드를 3번 실행했으면 리스트에는 사람이 3명 있는 거죠. 3번 추가됐으니까. 그리고 리스트니까 인덱스는 0, 1, 2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 person 클래스랑 addPerson 클래스 얘네가 이 표면상으로는 위상이 같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위상은 아닙니다. 같은 위상이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함 관계가 돼야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명단에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리스트가 사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맞죠? 맞나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좀 자세히 곱씹어 보면은 모호하죠? 여기서 person과 student 같은 종이죠? 사람이라는 같은 속성을 공유합니다. 이럴 때는 상속을 써도 돼요. 여기선 어때요? person과 addPerson 얘네는 별개로 봐야죠. 리스트에 추가되는 게 이 person 객체잖아요. 사람 객체. 얘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이럴 때는 상속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이때는 상속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종, 그러니까 좀 같은 종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현실 세계 논리상 결이 같다고 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상속을 쓰면 되는데, 이제 상속을 써도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A/B 테스트 먼저 선행돼야죠. A/B 테스트가. 그래서 이거를 통과했다 그러면 상속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면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처럼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그게 불분명해요. 누가 자식이고 누가 부모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면 그냥 안전하게 안 쓰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부모 클래스가 뭐가 돼야 되고 자식 클래스가 뭐가 돼야 되는지 눈에 보여요. 이때는 해도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확장관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관계. 여기서는 포함관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확장관계라고 쓰면 돼요. 왜냐면 자식 클래스 보세요. 물려받았죠? 물려받았는데 또 이 스튜던트가 스튜던트가 학생이니까 이 학생 밑에는 하위 개념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죠? 이런 초등학생 클래스면은 얘한테 또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만화보다 아니면 이제 뭐 있을까요? 만화는 중학생들도 보고 고등학생도 보니까 초등학생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펄슨보다는 스튜던트가 많고 스튜던트보다는 초등학생 클래스가 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 관계가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2를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결과 뭐라고 나올까요? 안녕 2가 나왔죠. 자, 지금 펄슨의 하이랑 스튜던트의 하이, 얘네 중복인가요? 여기는 중복이 아닙니다. 기능이 달라요. 지금 이게 프린트 안녕 2 이래가지고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잠적인 예시일 뿐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대신에 이 안녕 2 대신에 안녕이라면 이게 중복이죠. 이때는 이제 완벽하게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메서드가 총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요게 부모로부터 받은 거 가지고 있는데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상속받으면 무조건 부모의 메서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밑에 보면은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죠? 그럴 때 비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물려받긴 했는데 부모 거 그대로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성이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부모가 물려주는 거 그대로 안 쓸 경우에요. 이랬을 때 자식은 물려받은 것의 기능,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드라고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딩도 맞긴 한데 둘 다 쓰죠. 뭐. 부모가 물려준 기능을 자식이 덮어 써서 쓰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모의 말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식이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해도 돼요. 실행했는데 잘 나오죠? 그러면 부모의 기능은 이런 상태로 자식이 패스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실행은 됐어요. 근데 실행된 내용이 패스인 것 뿐입니다. 이 패스의 내용이 이 패스의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아무 별다른 기능 없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덮어 쓴다고 했죠.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패스로 이 프린트 안녕을 덮어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오버라이딩 얘랑 좀 비슷한 이름으로 오버로딩이라고 있어요. 오버로딩. 오버로딩이라고 있는데 둘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개념이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